허난 설원이 지었다고 추정되는 규원가입니다. 규원이라는 말에서 여성과 원망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이 시는 여성인 시적 화자가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는 것은 어이다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하니 목이 맨다 처럼 늙은 것입니다. 단순히 늙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적 화자는 면목가증이 되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못생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적 화자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못생겨진, 자기가 얼굴이 흉해진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흉해지지는 않습니다. 삶이 얼굴에 녹아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면목가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천년여질이라는 말과 설빈화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마음을 뜻합니다. 고운 외모와 마음을 시적 화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면목가증이 되었다는 것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면목가증이 된 까닭은 장안유엽의 경박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이 삼생의 원업이고 월화의 연분 즉 운명적이었다라는 것,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시적 화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같이 만났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 만남이 시적 화자에게 준 것은 살얼음을 디디는 세월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마음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시적 화자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다? 천년여질은 남아있지 않고 설빈화안 남아있지 않고 뭐만 남아있다는 거죠? 면목가증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시적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세월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적 화자의 남편이 장안유엽의 경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안유엽의 경박자는 야유원에 가서 노는 사람입니다. 시적 화자의 남편은 야유원이라고 하는 곳, 즉 술 마시고 이제 여성들과 노는 곳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라는 거는 야유원에 새로운 사람이 왔느냐, 맨날 새로운 사람이 오느냐, 왜 맨날 가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해서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이셔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백마금편은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껏 치장하고 여자들과 술을 마시러 남편이 나가는 겁니다. 해서 지금 시적 화자는 남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근, 위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소식은 더욱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연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집에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시적 화자는 남편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간을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 것과 지루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적 화자는 남편이 없는 상태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은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고, 지금 매화는요 봄에 피고 집니다. 그러면은 말을 조금 바꾸면은 남편이 떠나간 지 몇 번의 봄이 왔다 갔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겨울, 여름, 가을과 같은 계절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자연물의 변화, 그 다음에 12때, 30날 같이 시간을 세분화한 것이 시적 화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주 길고, 또 이것이 시적 화자에게 굉장히 지루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봄놀이, 꽃놀이하기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시름이 없다, 관심이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적 화자는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적 화자가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소리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관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야. 여기에서 말하는 모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기도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름을 한번 해소하려고 뭐 한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기 보면 소상야우부터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까지는 시적 화자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수 시적 화자의 손이거든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적 화자는 자신이 이제 악기를 타는 솜씨가 정말 좋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악기를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소니. 지금 시적 화자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이게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시적인 상황을 부용장이 적막하다라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 우리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시적 화자가 시름을 달래려고 연주를 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잘하는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 생각을 하니까는 정말 더 죽고 싶어지는 마음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은 것은 꿈입니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꿈을 꾸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가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탓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 무슨 일로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는다. 우리가 이것이 2인칭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자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란 이야기인데요. 그게 누구다? 입과 짐승입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잠 못 드는 것을 누구 탓을 하고 있다? 입과 짐승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은 뭐 하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달리? 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적 화자하고는 달리 해서 고사 속의 인물인 견우와 직녀를 데리고 와서 시적 화자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다? 임의 소식도 모른다. 해서 실솔과 마찬가지로 새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니 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에 나는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약수나 은하수는 모두 방해, 장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어쨌든 이것을 넘어서 견우와 직녀는 만나지만 시적 화자는 님의 소식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고 너무 서럽고 박명한 호간이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내가 지금 어떻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C입니다.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C부분을 보면은 C부분은 시적 화자가 악기를 연주해서 시름을 달래려고 하는 부분이지 상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8번입니다. 보기의 가나와 관련지어 기억과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시적 화자의 천년여질이나 설빈화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절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시어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귀인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9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로 교원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